네, 그러면 연습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전형적으로 나와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뭐 이 네 가지 유형 안에서만 나온다라고 해서 굉장히 뭐 공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네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이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시작을 해봅시다. 1번부터 봅시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다 ABC는 각각 상중하층이며 부모의 자녀는 한 명이다. 단이 나오면 힌트를 써. ABC는 각각 상중하 중 한 명이래. 여기 보면 ABC, ABC 나와 있는데 표만 생긴 거 보면 당연히 상중하, 상중하일 것 같은데 ABC가 상중하 중 하나라고 따로 줬으면 당연히 ABC가 상중하인지 뭔지 모른다는 상황이니까 여기 본문을 보고 찾으셔야겠죠. 자, 각국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을 조사한 결과 자녀 세대에서 각 계층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인구의 비율. 자, 각 계층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인구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야? 계층, 해당 계층 전체 인구. 이걸 분모로 잡고 그거분의 대물림 비율이 이게 각각 A, B, C에서 몇 프로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하층이 제일 높고 중층이 제일 낮다라는 거야. 그러면 각각 계산을 해볼까요? A랑 A가 일치하는 게 A 계층의 대물림이겠지. 근데 기준이 자녀 세대 기준이야. 자녀 세대 기준이니까 A 계층 같은 경우엔 30분의 24니까 5분의 4겠죠. B 계층 같은 경우에는 50분의 20이니까 5분의 2고 C계층 같은 경우엔 2분의 1이니까 뭐 5분의 2.5겠죠. 그러면 제일 높은 게 어디야? 5분의 4인 A지. A가 그러면 하층이겠구나. 그러면 가장 낮은 거 5분의 2.5, 5분의 1이니까 B가 중층, C가 상층이겠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뭐 우리가 보기 편하도록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 부모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어. 그러면 상중하계를 늘 먼저 줄 4개씩 그으셔야 돼. 뭐 익숙해지면 사실은 저는 상중하계 이거 안 쓰고 그냥 줄만 4개씩 긋고 출발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러면 자 부모가 상층 하중상이랬지. 그럼 부모가 상층 자녀가 상층 C인 10%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부모가 상층일 때 자녀가 중층인 아이들 4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1은 여기. 그럼 부모 중층이 B니까 20이 그대로 들어가고 부모가 중층일 때 자녀가 상층인 애들이 4%, 부모가 중층일 때 자녀가 하층인 애들이 5% 해서 여기가 15, 29가 완성이 되고 부모가 하층일 때 자녀가 하층인 애들이 여기 24%가 들어가고 부모가 하층일 때 중층인 애들이 26%, 부모가 하층일 때 자녀가 상층인 아이들이 6%씩 들어가서 56%가 완성이 되고 이렇게 가로로 보면 20, 50, 30 해서 이렇게 보나 100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표를 완성한 상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자,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밑으로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더 많아져. 무슨 모양이야? 피라미드형이지. 근데 자녀 세대 같은 경우엔 가운데가 제일 뚱뚱하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고 여기서 대물림 되는 애들은 얘네들 24, 20, 10 더하면 54%가 대물림이 되는구나. 그리고 얘네는 상승, 얘네는 하강 이동을 했구나 라는 점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지 봅시다. 부모 세대에서 하층 비율보다 상층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부모 세대 보자. 이걸 안 봐도 피라미드형이랬잖아. 당연히 거꾸로지. 상층 비율이 하층 비율이 상층 비율보다 높겠죠. 그쵸? 그래서 거꾸로 돼야죠. 그래서 틀렸어. 피라미드형이니까. 자녀 세대의 하층 인구 중, 자, 중이 나오면 이 중 앞에 있는 게 분모로 가야 된다라는 거야. A 중 B랑 A 대비 E B랑 다 뭐다?
A분의 B를 얘기하는 거야. 자녀 세대 하층 인구 중, 그러니까 30% 중에서 계층 일치하는 애들은 24지. 50%가 아니라 10분의 24니까 10분의 8이잖아. 80%지. 그래서 2번이 답이 아니고 3번 자녀 세대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인구보다 세대 간 이동한 인구가 많다라고 했는데 세대 간 이동한 인구가 많다라고 했는데 대물림 그러니까 일치하는 인구가 54고 아닌 애들이 46이잖아. 아니지. 3번도 답이 아니고 4번 자녀 세대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인구니까 4, 6, 10, 36이지. 36이 하강 이동한 인구 10이지. 많다, 맞지. 답은 4번이죠. 5번, 자녀 세대 계층 구조보다 뭘 했어? 다이아몬드랬고, 부모 세대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랬지. 통합의 실현에 유리한 건 다이아몬드형이지. 그래서 5번이 틀렸어. 여기까지 큰 문제 없이 보셨을 거라고 믿어. 사실 1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표를 재구성해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완전 다른 힌트를 보고서 이 표를 처음부터 만들어내야 되는 건 아니었어. A, B, C가 무슨 계층인지만 찾으면 그 순서를 재구성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이 표를 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그런 면에서 1번 같은 유형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되겠지. 1번 같은 유형에서 틀릴 수 있는 부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A계층, B계층, C계층 찾는 걸 헷갈릴 수 있었을 거야. 아마 이 문장, 자녀 세대에서 각 계층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인구의 비율, 이걸 그냥 24, 20, 10 이것만 보고 야 24가 제일 많네, 20이 그 다음이네, 10이 가장 작네 해서 24를 저기 뭐야 하층으로 잡고 이 10을 중층으로 잡아버릴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자 뭐다? A 중 B면 A분의 B, A 대비 B면 A분의 B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 이렇게 이 단순한 값만 보는 게 아니라 모모 중 비율이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분모에 자녀 세대 각 계층 인구를 넣어서 계산한 비율 요렇게 잡아주셔야 틀림없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요 부분 요거를 해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아마도 큰 이슈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일단 1번은 요 정도로 보도록 하고 2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각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세대별 계층 구성 비율의 상대적 비, A, B, B, C, A, C. 자, 별표 중요하댔어. 문제에 단이라는 단서 없으면 별표가 힌트지. 힌트 별표 꼭 기억하셔야 돼. 모든 부모는 자녀가 1명,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힌트고요. 그리고 ABC가 각각 상중하 중 하나래. 아까처럼 ABC가 뭔지 모르니까 니들 보고 찾으라는 얘기야. 자, 이런 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수학적으로 가면 연립방정식. A 더하기 B가 4고, B 더하기 C가 9고, A 더하기 C가 7이잖아? 미지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식이 2개가 필요하고, 그러면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식이 3개 필요하지. 지금 A 더하기 B는 4, B 더하기 C는 9, A 더하기 C는 7이 있으니까 사실은 연립방정식으로 싹싹싹 풀면 가능해. 근데 뭐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우리가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다 더해. 다 더하는 방법. AB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A 더하기 C 이걸 다 더하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되잖아. 그게 4, 9, 7. 4, 9, 7이니까 13, 7, 20이 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지. 그러면 여기 A 더하기 B가 4랬으니까 C는 6이고 그리고 A 저기 B 더하기 C에다가 뭐 6을 집어넣으면 B가 3. 그럼 A는 1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겠지. 아니면 그냥 뭐 A와 B, B에서 C를 쭉쭉 빼가지고 뭐 관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게 깔끔하다고 봐. 그냥 다 더해. 다 더한 다음에 여기 있는 식에 하나씩 집어넣어. 그러면 나올 거야. 어쨌든 부모 세대는 A가 1, B가 3, C가 6이래. 근데 힌트 있었지.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A계층, B계층, C계층을 늘어놓았을 때 피라미드형이 되려면 밑으로 갈수록, 밑으로,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 수가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봐봐. 이미 136, 1이 제일 적고 6이 제일 많지. 순서대로 나열돼 있네. 그러면 뭐겠어? A가 상층이고 B가 중층이고 C가 하층이겠구나. 되게 간편하게 나온 거야. 그러면 부모 세대는 10, 30, 60이라고 일단 기억을 해두고 자녀 세대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볼게. A 더하기 B, B 더하기 C, A 더하기 C 이 세 가지 식을 다 더하면 2 곱하기 2로 묶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 그걸 한 값이 일단 여기를 좀 공간을 두고 자녀 세대 요거를 한 값이 10이래.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인 거잖아. 근데 A 더하기 B가 여기서 3이래. 그럼 C는 2인 게 나왔겠지? C가 2래. 그럼 여기 집어넣어봐. B 더하기 2가 4래. 그러면 B는 2고 A는 1이지. 1대 2대 2니까 20, 40, 40의 비율이라는 거야. 상중하가. 오케이, 요 정도 했고, 그러면 이제 밑에 자료를 활용해서 늘 하던지 본격적으로 상중하게 표를 그려봐야겠죠. 파란색으로 할게요. 상중하게. 이게 부모, 이게 자녀지. 우리가 방금 본 거를 갖다 쓸게. 자, 부모 세대는 10, 30, 60이야. 10, 30, 60.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게 맞지. 10 더하기 30, 1 더하기 3이니까 4 나오는 거 맞고 3 더하기 6이니까 9 나오는 거 맞고 1 더하기 6이니까 7 나오는 거 맞지. 문제 없고. 자녀 세대는 그대로 20, 40, 40이래. 1대 2대 2잖아. 1 더하기 2니까 3 맞고 2 더하기 2니까 4 맞고 1 더하기 2니까 3 맞지. 이렇게 해서 100%가 완성이 된 거야. 이거는 부모 세대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이라는 정보 때문에 A, B, C가 상중하로 각각 정해준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활용해야겠지. 해당 계층 대비. 자, A 대비 B면 뭐랬어? A분의 B. 부모 세대 해당 계층 분의 계층 일치니까 대물림 비율을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 얘기지. 해당 계층 분의 대물림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상층은 상층인 부모 세대가 10%지. 10%의 2분의 1, 10분의 요게 x라고 쳤을 때 10분의 x가 2분의 1이래. 그럼 요게 5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쭉쭉 가면 30이니까 15겠지. 60이니까 60의 3분의 2잖아. 40이겠지. 근데 자,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계층 구조가 나오고 이거를 했는데 계층 구조 나오고 대물림 비율 구했는데 거기서 힌트가 더 없으면 어떡합니까? 다 못 채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자, 그 다 못 채우는 건 여기에 자료가 더 안 주어졌을 때 얘기고 봐봐. 가로 세로를 잘 봐야 돼. 40, 40 이미 꽉 채워졌지. 그럼 여기 뭐겠어? 빵빵이지. 5 이렇게 쭉쭉 채워 그러면 5, 15니까 20이지. 20 들어가야 되지. 20, 40, 60이지. 빵 들어가야 되지. 15 빵이지. 근데 30 해야 되니까 15 들어가야 되지. 다 했어.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자, 이 정도는 연립방 정식, 미지수를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경우로 뭐 상당히 깔끔한 편으로 나온 편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뽑아내야겠죠. 계층적인 측면, 계층 구조의 측면을 보자. 부모 세대는 아까 힌트에 나왔듯이 피라미드형이고 자녀 세대가 조금 애매해. 왜냐하면 중층, 하층의 비율이 똑같거든. 이걸 부르는 이름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대물림 비율을 이렇게 가면 이게 60%가 대물림이고 상승 이동이 35, 하강 이동이 5%구나. 생각해보면 되게 계층 이동이 고착화된 국가야.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 문제 봅시다. 자녀 세대에서 중층과 하층의 비율이 40, 40 같다. 맞지? 세대 간 계층 일치 비율이 세대 간 계층 이동의 비율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자, 세대 간 계층 일치 비율이라고 했어. 계층 일치 비율이라고 했어. 이 말은 즉 대물림 비율이지. 이게 60이잖아.
세대 간 계층 이동의 비율은 그럼 40이겠지. 높다 맞지. 니은 맞고요.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가 하강 이동한 자녀의 7배이다라고 했는데 상승 이동 35, 하강 이동 5%니까 7배 맞지. 자,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 계층의 일치 비율이니까 대비 나왔지. A 대비 B면 A분의 B, A 대비 B면 A분의 B. 자녀 계층 대비 대물림 비율이니까 20분의 5, 40분의 15, 40분의 40인데 상층이 중층보다 높다? 자, 20분의 5랑 40분의 15를 물어보는 건데 20분의 5는 40분의 10이잖아. 그러면 중층이 높지. 그래서 틀렸어. 답은 기니디 4번. 이 정도는 할 수 있으셔야 돼. 이 정도는. 자, 여기서 어려웠을 만한 건 이게 눈에 안 보였을 가능성이 커. 우리가 문제를 처음 채우면 여기 이 대물림, 대각선만 먼저 채워지잖아. 대각선만 먼저 채워지고 제가 힌트가 주어지면 미지수를 써라. 힌트가 안 주어지면 미지수를 써서 범위만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미지수를 안 써도 가로 세로를 잘 보면 나와. 뭐였다고? 요거 42, 40 이미 이 칸이 꽉 채워졌다고. 그럼 빵빵 들어가지. 이게 힌트인 거야. 힌트가 꼭 별표 단위 아니라 이런 식으로 풀어야만 힌트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캐치를 잘 하셔야지. 이거를 캐치를 못해서 미지수를 채우고 낑낑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시간이 종국적으로는 모자라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요거는 이 정도로 하고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으로 보기에서 고른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 단 없고요. 힌트가 그럼 별표가 있겠구나. 이 별표를 꼭 중요하게 보셔야 돼. 성인 가구 1명을 둔 가구주 100명을 대상으로 계층 비율, 계층 이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이다. 상중, 하로 구분된다. A, B, C 안 나오고 상중, 하중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A, B, C는 안 구해도 돼. 이걸 어떻게 잘 해석해서 샤표로 그리느냐에 대한 얘기야. 힌트 주어졌어. 중층의 대물림 인구 대비. A 대비 B면 A분의 B. 중층 대물림 인구 분의 타계층의 대물림 인구 비율은 중층의 대물림이 되는 인구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보자. 좀 너무 밑에 그렸네. 요 중층이 대물림 되는 비율이 여기 있잖아. 요거 분의 요거 분의 요거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중층의 이동인구 대비 타계층의 이동인구 비율은 중층이 대물림이 됐거나 얘네들은 위에, 아래, 얘네들은 대물림이 아니라 이동한 애들이잖아. 부모가 중층인데 자녀가 상층, 부모가 중층인데 자녀가 하층. 이거 더한 거, 이거 분의 얘네, 이거 분의 얘네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야. 그러면 봅시다. 위에 자료를 해석해서 밑에 표를 채워야겠죠. 세대별 계층 간 상대적 비율을 볼게요. 부모 세대부터 볼게. 부모 세대. 자, 중층 나누기 상층이 이게 5분의 1이래. 비율이 5대 1이라는 거야. 그리고 중층분의 하층이 5대 4래. 1, 5, 4래. 1, 5, 4.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비교가 되냐면 똑같이 중층 분모를 똑같이 5로 잡아놨으니까 이걸 1, 5, 4를 그대로 따서 비교를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10, 50, 40이겠지. 부모 세대 10, 50, 40이야. 자녀 세대 봅시다. 자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 나누기 중이 5분의 2고 중분의 하가 5분의 3이래. 얘도 똑같이 분모를 5로 잡아놨으니까 2, 5, 3 그대로 20, 50, 30 해서 이렇게 해서 100%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캐치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빈칸은 어떻게 채우느냐? 이 값을 가지고 여기 있는 요 값을 가지고 채우셔야 돼. 보시면 중층의 대물림 인구 대비 타겟층의 대물림 인구 비율이 각각 요렇게 나타난대. 그리고 중층의 이동 인구 대비 타겟층의 이동 인구 비율이 요렇게 나타난대. 나타나는데 중층의 계층 인구 비율에 대한 정보가 현 시점에서는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은 상황이지. 근데 이게 다 기준이 중층 기준이잖아. 그럼 중층을 뭐 하나 x로 대충 잡아두자. 그러면 x분의 상층이 20%래. 그러면 이게 5분의 1x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얘는 5분의 3x가 들어간다는 얘기래. 그렇구나. 그리고 그러면 얘네 나머지 칸, 이거는 50-x잖아. 50-x잖아. 이 두 칸을 합치면. 그러면 이 여기에는 50-x의 5분의 1 한 거,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는 그냥 50-x가 들어가야 된대. 근데 자, 늘 가로랑 세로를 다 합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 그러면 가로랑 세로를 다 합쳐서 보자. 이렇게 보자. 50-x 더하기 5분의 3x가 40이 나와야 된대. 50-x 더하기 5분의 3x가 40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이거는 50-5분의 2x잖아. 이게 40이니까. 그럼 10이 5분의 2x지. 그럼 x는 2분의 5니까 25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미지수를 x로 여기에 잡은 이유는 이게 다 이 x값, 이 중층, 요 대물림 값을 기준으로 이게 그거의 2분의 1이고 이게 그거의 5분의 3이다. 그리고 이 x를 뺀 나머지 이렇게가 합쳐서 50이 돼야 되는데 얘가 x면 얘랑 얘를 더하면 50-x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칸이 50-x의 20%고 이 칸이 50-x래. 그러면 그렇게 대충 채워놓으면 이렇게 묶어서 생각한 게 40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x가 25라는 결론이 도출이 된 거야. 이해가 되세요? 뭔가 쉽지는 않으실 거야. 근데 계속 연습하다 버릇하시면 돼. 쉽지 않다기보다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익숙하지가 않고 순발력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사실 이렇게 미지수 잡아서 더하는 거 이거 중학생 수준의 1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근데 왜 우리가 이거를 수능에서 이거를 못 해가지고 맨날 사회문화 1등급 등급 컷이 47이 나오느냐? 그 자리에 가면 이게 얼어서 생각이 안 난다라는 얘기야. 어이구 세상에 이거를 제가 다 날려버렸네요 쓰면서. 잠시만요. 예, 이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면 얘가 25라는 거지. 오케이, 25야. 그리고 요게 5야. 그리고 이게 25의 5분의 3이니까 15야. 오케이. 그리고 요 나머지가 25인데 요렇게 이 범위가 얼마냐 하면 25에 20%니까 요렇게가 5%.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네. 그리고 요렇게가 25%. 뭐 이것도 당연한 결과네. 특별히 도움되는 결과는 아니야. 그러면 힌트 쓸 거 다 썼어. 이렇게 봐도 얘가 5가 되는 건 당연하고 근데 이게 뭐 어디로 몰빵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특별히 도움이 되는 힌트가 없어. 없으면 이때 또 다시 미지수 써야 돼. 미지수를 한 번 더 쓰자. 그러면 이때는
얘를 x로 잡아볼게. 얘는 그러면 25-x가 되겠지. 그러면 보자. 그러면 여기만 지울게. 여기만. 어쨌든 대물림된 비율은 나왔어. 45%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다이아몬드형, 얘는 다이아몬드라기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피라미드는 아니지. 이런 형태고 여기가 30에 15니까 45가 나왔어. 요렇게 가면 25 더하기 x고 요렇게 가면 30-x인데 봐봐. 여기 있는 x값. x는 0보다는 일단 무조건 커야 돼. 모든 칸은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돼. 큰 값이 아니라 크거나 같아야 돼. 0일 수는 있지만 음수는 안 돼. 그러면 25-x도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x는 2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얘는 25보다 크거나 같고 이고 얘는 30-x니까 최소값이 5고 최대값이 30인 거야. 어디가 확실하게 더 크다는 잘 모르겠어. 보시면 어디가 일단 이거부터 보자. 부모 세대 계층 대비 A 대비 B는 A분의 B야. 요거는 계산할 수 있지. 봐봐. 10분의 5, 50분의 25, 40분의 15인데 같지? 얘는 얘보다 작지. 그러니까 하층이 제일 낮다라서 기억이 들어가면 다 틀린 거야. 니은 부모 세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맞아. 디귿 계층 이동한 사람은 대물림된 사람보다 많다. 계층 이동한 사람이 45고 대물림된 사람이 45고 계층 이동한 사람이 55지. 맞아.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은 봐봐. 이렇게 범위로 나오는데 만약에 이 두 범위가 겹치지 않아. 겹치지 않아서 어떤 범위가 다른 범위보다 무조건 커. 그러면 어디가 더 큰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범위가 지금 겹치잖아. 지금 보시면 상승 이동의 범위가 0에서 25이고 하강 이동의 범위가 5에서 30이잖아. 그러면 이 안의 부분이 겹쳐버리잖아. 어느 것이 확실히 많다는 이게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야. 단정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하강 이동한 사람의 수의 4배이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 답은 그래서 3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아마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했는데 이거 말고 미지수를 더 세분화해서 가도 마찬가지인 결과가 나올 거야. 이렇게 가면 15-x가 돼야 되고 15-x니까 여기는 x 더하기 10이 돼야 돼. 그리고 얘가 25-x니까 30-x니까 얘가 x가 돼야 되고 얘가 x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5-x가 돼야 돼. 근데 더하면 어쨌든 30이고 싹싹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해도 똑같아. 그래서 알 수 없어.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봤고요. 제일 신경 쓰이는 게 그거지. 뭔가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객관식으로 특히 수능형으로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니은 디귿, 니을 니은, 디귿 리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니은 디귿이 답이 나와버리면 확실히 얘는 알 수 없구나 하고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데 내신 같은 데 보면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리을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굉장히 마음이 이게 내가 못하는 건가 그냥? 내가 못 푼 건가? 실제로는 답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아니야. 우리 과목에선 알 수 없음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아, 판단을 믿고 가세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각국의 계층은 ABC로만 구성되고 ABC는 각각 상중하 중 하나래. ABC를 알아서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자녀 세대의 각 계층 구성원 중에서 라는 말 A 중 B, A 대비 B는 A분의 B다. 자신의 계층이 높은 사람, 부모보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즉 상승 이동한 비율, 하강 이동한 비율이 요거래. 그리고 계층 구성 비율, 단, 힌트, 부모, 자녀, 자녀 한 명씩. 요거 보고 갈게. 근데 요 말은 거꾸로 요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신의 계층이 부모보다 높은 사람의 비율은 그 말은 부모가 낮은 비율, 얘는 부모가 높은 비율. 요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생각해봐. 부모가 낮은 비율이 빵이래. 부모가 나보다 낮을 수 없다라는 얘기야. 부모가 왜 나보다 못 낮아? 이미 내가 제일 낮거든. 내가 제일 낮아서 부모가 나보다 낮을 수 없어. A가 하층이야. 왜 0이야? 부모가 왜 나보다 못 높아? 내가 제일 높거든. 이미 상층이야. C는 중층이겠지. 그럼 여기도 상층, 얘도 하층이지. 그럼 상중하게 그려보자. 보면 부모 세대 같은 경우 하층이 50%래. 상층이 10%래. 그러면 100 돼야 되니까 40이지. 자녀 세대 같은 경우엔 상층 20, 하층 20이면 4, 60이지. 오케이. 그럼 요거 쓸게. 얘네는 뭐라고 다시? 자녀 세대 계층 중에서 상승 이동, 자녀 세대 계층 중에서 하강 이동이야. 오케이? 근데 하층으로 상승 이동한 애들은 그럼 부모가 상층, 중층이라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하층으로 하강이 이동한 애들은 그치 부모가 상층 중층 하층으로 하강이 자녀가 하층인 애들 부모가 상층 중층 요 두 칸이야. 얘도 상층으로 상승 이동한 애들은 부모가 부모가 중층 하층 이렇게 두 칸이야. 딱딱 안 갈려져. 근데 얘는 딱딱 갈려져. 중층의 경우에 상승 이동했다라는 건 부모가 무조건 하층이라는 거고 중층인 경우에 저기 중층인 경우에 하강 이동했다는 건 부모가 무조건 상층이란 얘기지. 이해가 돼? 근데 이게 자녀 세대 계층 중에서니까 자녀 세대 요거 60분의 60의 50%가 60의 50%가 상승 이동해 온 애들. 그러니까 부모가 하층인 애들이 60의 50% 30이라는 거야. 이해가 돼? 그리고 60의 10% 얘네가 부모 세대보다 자기가 상승 이동했다라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부모 세대보다 자기가 하강 이동했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6, 30. 그러면 60이 돼야 되지. 얘가 24겠지. 이런 식으로 가고 그리고 얘가 80이지. 그럼 20이고 50이 남잖아. 그럼 이 20과 50은 대물림된 애들이겠지. 자녀 상층의 20%가 대물림. 20에 20이니까 4%겠지. 얘는 20에 50%니까 10%겠지. 그럼 요거 가지고 채울 수 있겠지? 어라, 4, 6, 10이네? 얘 빵이지. 빵 10이니까 10이지. 34지. 40 돼야 되니까 6이지. 4, 6, 10이니까 10이지. 이렇게 해서 100 나오지. 여기서 또 얻어낼 수 있는 걸 뽑아갑시다. 요렇게 가면 38%가 대물림, 46%가 상승이동, 16%가 하강이동이고 이 칸은 아예 없어. 그리고 다이아몬드, 피라미드. 요 동은 알겠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모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아니죠. 부모 세대가 피라미드형이고요.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 즉 대물림. 근데 이게 38%잖아. 계층 불일치는 62%잖아. 38이 62보다 많지? 않지. 3번 부모 계층 중에서
A 중 B는 A분의 B. 부모 세대 중 요게 분모에 들어와야 돼. 요거 중에 대물림된 비율 보자. 10분의 4고 40분의 24고 50분의 10이야. 그럼 얘가 당연히 높지. 중층이 제일 높아서 틀렸고. 상층에서 하층으로의 세대 간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건 맞지. 근데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세대 간 이동이 아예 없나요? 하면 그건 아니지. 그래서 틀렸고. 중층 부모를 둔 자녀 중 여기 중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애들,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애들, 요게 10%지. 그리고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하던 애들은 6%지. 많다? 맞지. 답 5번. 보시면 공통적인 특징은 미지수를 특별히 안 잡아도 그 논리 게임 봐봐. 아까 표를 채웠는데 4, 6 여기 몰라? 근데 무조건 빵이야. 아니 4, 6이야. 그리고 여기가 10이야. 그럼 여기는 무조건 빵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싹싹싹싹 채우면 풀리게 되어 있어. 그 말은 적어도 미지수를 적극적으로 쓸 필요는 없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까 풀었던 2번 문제 같은 경우 2번이었나? 3번이었나 옆에? 그 범위를 가지고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 수 없음이 떠버리잖아.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 해서 일단은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풀어드렸고요. 이 정도 문제만 잘 하셔도 그것도 쉽지 않아. 이 문제를 완벽하게 막힘없이 풀이를 싹싹싹싹 그려낼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하시길 바라겠어. 일단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